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쇼핑몰의 고요한 복도를 메아리쳤다. 다유는 손에 쥔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다진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부서졌다. 쇼핑몰의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다윤의 일상은 늘 이렇게 밤늦게 남아 청소하는 시간에 가장 외로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진의 편지 한 장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미안해, 다윤아. 우리 사이에 미래는 없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그 글씨는 다진의 손글씨였다. 다윤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부짖었다. 쇼핑몰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6개월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다윤은 28살,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스타몰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쇼핑몰이 열리기 전에 바닥을 닦고 손님들이 떠난 후 쓰레기를 치우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손님들은 그녀를 스치며 지나가고 상사들은 명령만 내릴 뿐이었다. 다윤의 가족은 제주도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택했다. 언니가 돈 벌어서 보내면 동생들 공부시킬게 그 약속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였다. 남자들 사이에서조차 어색함을 느꼈고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남자와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스타몰의 5층 패션 코너에서 다윤은 처음 다진을 만났다. 다진은 26살, 명품 브랜드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매료시켰다. 다진의 가족은 서울의 중산층,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이화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스타몰에 취직했다. 다진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박감이 컸다. 다진아, 올해 안에 결혼 상대를 정해야 해. 엄마 아빠 나이도 많아졌어. 어머니의 말은 매일 그녀를 옥죄었다. 한국 사회의 결혼 압박은 특히 여성에게 가혹했다. 20대 후반이면 늙은 처녀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게 현실이었다. 다윤이 다진을 처음 본 건 다진이 손님에게 열심히 영업을 하다 실수로 커피를 엎지른 순간이었다. 커피가 바닥에 흘러넘치자 다진은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 죄송해요. 청소부님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윤은 바로 달려와 걸레를 들고 무릎 꿇어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금방 닦을게요. 다윤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부드러웠다. 다진은 그 광경을 보며 미안함과 함께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워요. 정말요. 제가 사고 친 건데. 다진이 다윤의 손을 잡으려 하자 다윤은 살짝 피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다진의 눈동자에는 호기심이, 다윤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스쳤다. 그 후로 다진은 일부러 다윤을 찾았다. 청소 시간이 끝난 후 5층 휴게실에서 커피를 사서 나눠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언니 이름이 다윤 씨라고요? 저 다진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 1년 됐어요. 다진의 말투는 밝고 솔직했다. 다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다진의 미소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별로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다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청소부가 뭐 어때요? 이 몰이 깨끗한 건 언니 덕분이잖아요. 저는 손님들 웃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다윤은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웃음이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다진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매일 결혼 얘기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삶 살아라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제주도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 다 건재 시집갈 거냐 물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랑은 안 맞아요. 그 말에 다진의 눈이 커졌다. 언니도. 저도. 여자들 보면 이상하게 설레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완벽한 삶이 싫어요. 두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화제로 삼아 웃었다. 스카이캐슬의 압박된 가족상, 미생의 직장 생활 그 모든 게 그들의 공감대였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다진이 다윤을 초대했다. 언니, 퇴근 후에 한강공원 갈까요? 우산 같이 써요. 다윤은 망설였지만 다진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가볍게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한국 음식 중에 김밥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진이 웃으며 말했다. 다윤은 그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저는 제주 흑돼지 구이예요. 언젠가 같이 먹어요. 그날 다진이 다윤의 손을 잡았다. 언니 손 따뜻해요. 다윤의 심장이 뛰었다. 그 순간 쇼핑몰의 차가운 복도와 달리 한강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낙원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진의 어머니가 다진의 휴대폰을 확인한 날 모든 게 변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손잡고 사진. 다진아, 너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금기였다. 뉴스에서조차 동성애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다진은 울면서 다윤에게 전화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알았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윤은 달려가 다진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진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다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다윤은 다진을 위해 제주도 특산물인 귤을 보내고 다진은 다윤에게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다. 이거 입으면 예뻐질 거예요. 언니.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은 몰래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한국의 겨울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다진의 가족은 점점 압박을 강화했다. 이번에 소개팅 갈 거지? 그 집안이 좋대. 아버지의 말에 다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속으로는 다윤을 생각하며 울었다. 어느 날 스타몰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렸다. 불빛 장식과 케이팝 음악이 가득한 가운데 다윤은 청소하며 다진을 지켜봤다. 다진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이벤트 후 다윤이 다진을 불렀다. 다진아, 피곤해 보이네. 같이 카페 갈까? 그들은 몰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한국 겨울은 춥지만 로맨틱하죠. 다진이 속삭였다. 다윤이 대답했다. 너랑 있으면 더 그래. 그날 밤 다진은 다윤에게 고백했다. 사랑해, 다윤 언니. 너 없인 못 살아. 다윤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다진의 어머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다진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다진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질문에 다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의 문화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에서조차 죄악지라고 설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진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착한 딸이 되라는 교육을 받았다.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윤 쪽도 쉽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이 서울로 올라와 방문한 날, 다윤은 다진과의 추억 사진을 숨겼다. 언니,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동생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다윤은 웃으며 바빠서 라고 얼버무렸다. 제주도의 가족은 그녀를 강한 언니로 여겼다. 만약 그녀의 비밀이 알려지면
가족의 실망은 상상 이상일 터였다. 다윤은 청소 중에 자주 한강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다진과 나눴던 대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약속.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스타몰의 봄 이벤트 시즌이 다가왔다. 벚꽃 축제가 열리고 몰아는 핑크빛 장식으로 물들었다. 다진은 다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언니, 이거 봐의 제주 귤 향기 나는 로션. 내 고향 생각나서 샀어. 다윤은 감동받아 다진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다진의 상사가 다가왔다. 다진 씨, 손님 왔어요. 빨리. 상사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최근 다진의 업무 태도가 산만해졌기 때문이다. 네, 옵니다. 다진이 속삭였다. 퇴근 후에 봐, 언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명동 거리로 나갔다.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떡볶이 먹을까? 다윤이 제안했다. 다진이 웃었다. 언니가 사줘. 그들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한국 음식은 매워도 맛있지? 제주 흑돼지도 매운 소스랑 먹으면 최고야. 다윤의 말에 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하지만 거리 한 구석에서 다진의 어머니가 보낸 탐정이 그들을 찍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지 않았지만 그 사진은 곧 다진의 가족에게 전달될 터였다. 며칠 후 다진의 집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다진아, 정신 차려. 치료받아야 해. 병원 데려갈게. 한국에서 동성애는 치료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다진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녀는 다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만나자. 이제 끝났어. 다윤은 쇼핑몰을 벗어나 다진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다진이 부은 눈으로 안겼다. 가족이 사진 봤어. 이제 나 쫓아낼 거야? 다윤은 다진을 꼭 안았다.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서 새 삶 시작해. 하지만 다진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무서워.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 직장도 잃을 텐데.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다진은 어린 시절 기억을 털어놓았다. 학교 때 여자애랑 손잡고 다니면 이상한 눈빛 봤어. 토모라고 불렀지. 그때부터 숨겼어. 다윤도 말했다. 나도 제주 마을에서 혼자 울었어. 바다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했지. 그들의 눈물은 서로를 적셨다. 새벽에 다진이 속삭였다. 그래도 언니 만나서 다행이야. 사랑해. 다음 날 스타몰에서 사건이 터졌다. 다진의 상사가 다진을 불렀다. 다진 씨, 최근에 이상한 소문 들었어. 업무에 지장 주면 곤란해. 다진은 창백해졌다. 무슨 소문이요? 상사는 사진을 보여줬다. 다윤과 함께 있는 사진.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다진은 눈물을 삼켰다. 죄송해요. 노력할게요. 퇴근 후 다진은 다윤에게 달려갔다. 언니, 상사가 알아. 나 그만둬야 할까 봐에. 다윤은 분노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사랑하는 건데. 두 사람은 쇼핑몰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다진아, 포기하지 마.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Q 단체도 많아졌잖아. 다윤이 말했다. 다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언니, 나 약해. 가족 잃을까 봐. 그날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함께 싸우자.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서울의 더위 속 스타몰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했다. 다윤은 다진을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청소 도구 사이에 숨겨둔 편지. 다진아, 내가 내 햇살이야.
항상 곁에 있을게. 다진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다진의 가족이 다진을 제주도로 데려가려 했다. 휴가 가자. 마음 추스르고 와. 어머니의 말에 다진은 거부할 수 없었다. 공항에서 다윤과 작별 인사. 기다릴게, 언니. 다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윤은 혼자 남아 청소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제주도에서 다진의 문자가 왔다. 여기 바다 예뻐. 언니랑 오고 싶어. 하지만 곧 침묵이 이어졌다. 다진의 가족은 그녀의 폰을 압수하고 치료 캠프에 보냈다. 한국 시골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다진은 고립됐다. 다진아, 남자랑 데이트 해봐. 자연스레 좋아질 거야. 상담사의 말에 다진은 속으로 울었다. 다윤은 다진을 찾기 위해 제주도로 날아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녀는 렌터카를 타고 마을을 헤맸다. 마침내 다진의 가족집을 찾았다. 다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윤의 간청에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사라져. 다윤은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제발. 다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소란에 다진이 달려나왔다.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차가웠다. 제주도의 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밀어냈다. 다진의 가족은 다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진이 막아섰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이에요. 다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강경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주저앉았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 한국의 집안 문화는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했다. 다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집안이 아니라 제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다윤은 다진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제주 해안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제주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하얀 파도가 어우러진 풍경. 언니, 여기서 살까? 작은 카페 차려서 다진의 꿈 같은 말에 다윤은 웃었다. 좋아. 내가 청소하고 내가 디자인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진의 가족은 그녀의 통장을 동결하고 직장 복귀를 막았다. 스타몰에서 다진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정책상 이런 스캔들은 안 돼. 상사의 말은 무자비했다. 다윤도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다윤 씨, 요즘 소문 들었어. 조심해. 청소부조차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한국 사회의 모순.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빌렸다. 강북의 허름한 아파트, 월세 50만 원. 다윤은 청소 일자리를 더 구했고 다진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언니, 배고파. 라면 먹을까? 다진의 장난에 다윤은 웃으며 불을 피웠다. 그들의 저녁은 항상 그렇게 소박했다. TV에서 나 혼자 산다가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돈은 바닥났다. 다진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다진아, 집에 와. 이 생활이 뭐야? 문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 다진은 문을 열고 안았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 행복해요. 가족 모임은 고통이었다. 다진의 사촌들이 동성애? 그건 서구 문화야. 한국에 안 맞아라고 비아냥거렸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분노를 표현했다. 다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너는 그냥 친구로 더. 다진의 말에 다윤은 아팠다. 나도 가족이야. 다진아. 두 사람은 싸웠다. 언니, 아직 때가 아니야. 천천히. 다진의 변명에 다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한강 다리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 여름 축제 시즌, 서울의 불꽃놀이가 한강을 밝히는 날, 다진이 다윤을 찾았다. 미안해, 언니. 나 무서웠어. 다진의 눈물에 다윤은 용서했다.
우리 같이 가자. LGBTQ 퍼레이드의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시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가운데 다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언니, 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다유는 다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다진의 전 동료가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스타몰 출신, 이런 짓거리,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한국 망쳐 익명의 공격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다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언니, 나 후회돼.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유는 다진을 안고 위로했다.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Q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변화는 천천히 와요. 당신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두 사람은 피크닉을 했다. 삼겹살 구워 먹으며 웃었다. 한국 가을 음식은 단고추장 삼겹살이지, 이 다윤의 말에 다진은 키득거렸다. 하지만 다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휴식하세요 라는 진단. 다윤은 더 열심히 일했다. 청소 외에 카페 알바까지. 언니, 무리하지 마. 다진의 걱정에 다윤은 너만 건강하면 돼 라고 답했다. 어느 날 다진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다진아.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 흘리는 어머니. 다진은 놀라 안겼다. 엄마, 변화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다윤을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 다윤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가 다진이를 아끼는 거 알아요. 다윤은 고마워하며 인사했다. 저도 다진이를 사랑해요. 그 만남은 작은 희망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스타몰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다시 피어났다. 다윤은 옛 직장 근처를 지나며 추억을 회상했다.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 다진은 디자인 작업으로 바빴다. 언니, 새 프로젝트야. LGBTQ 테마 포스터. 다진의 열정에 다윤은 뿌듯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진의 사촌이 다시 연락했다. 다진아, 돌아와. 좋은 남자 소개할게. 그 여자 버려. 유혹과 위협. 다진은 흔들렸다. 언니, 나 약해질 때가 있어. 그 유혹은 다진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사촌의 말은 달콤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원래대로. 직장도, 가족도 한국 사회의 단정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 안전망이었다. 다진은 밤에 잠 못 이루며 다윤을 바라봤다. 언니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하지만 두려움은 커졌다. 소셜미디어의 악플은 여전했다. 저런 게 한국의 익명의 메시지가 다진의 폰을 채웠다. 그녀는 다윤에게 말하지 않고 사촌과 만나기로 했다. 그냥 얘기만 할게.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사촌은 미소를 지었다. 다진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여자 때문에. 다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사촌은 사진을 더 보여줬다. 가족 모임에서 다진의 빈자리. 엄마가 울고 있어? 돌아와. 다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울었다. 연니한테 미안해. 이 그날 밤, 다진은 다윤에게 거짓말했다. 오늘 디자인 미팅 있었어. 늦었네. 다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괜찮아. 피곤할 텐데 쉬어. 며칠 후, 다진은 사촌의 소개팅에 나갔다. 한 번만 봐에 안 맞으면 끝. 그녀는 자신을 속였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 결혼 생각 있어요? 라는 질문에 다진은 내리라고 대답했다.
그날 다윤과의 약속을 어겼다. 한강 데이트 대신 소개팅. 집에 돌아온 다진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다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진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 다진은 안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눈물은 거짓이었다. 다윤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다진의 전화가 늦어지고 미팅이라는 핑계가 잦아졌다. 다진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어? 다윤의 질문에 다진은 피했다. 아니야, 언니. 바빠서. 충돌이 시작됐다. 작은 다툼이 쌓였다.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다윤의 말에 다진은 소리쳤다. 그만해. 나도 힘들어. 문 쾅 닫히는 소리. 다윤은 홀로 울었다. 청소 일터에서 빗자루를 쥔 손이 떨렸다. 반전은 갑작스러웠다. 다진의 사촌이 다윤에게 연락했다. 내 여자, 남자랑 만난대. 사진 있어. 첨부된 사진. 다진과 남자의 카페 자리가. 다윤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다진아? 그녀는 쇼핑몰 복도로 달려갔다. 문을 닫고 무릎 꿇은 그 순간 편지를 썼다. 하지만 찢어버렸다. 대신 다진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지금. 다진은 공포에 질렸다. 언니. 미안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왜 그랬어? 나 배신한 거야. 다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진은 무릎 꿇었다. 언니, 가족이 압박해서. 한 번만 만난 거야? 사랑은 너야. 하지만 다윤은 믿을 수 없었다. 증거 보여? 그 사진은 뭐야? 다진은 울며 말했다. 사촌이 함정 팠어. 나 약했어. 반전의 진실. 사촌이 사진을 조작했다. 하지만 다윤의 상처는 깊었다. 나도 지쳤어. 우리 끝내자. 분리 기간이 시작됐다. 다윤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가족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언니, 왜 울어? 서울 힘들면 내려와. 어머니의 말에 다윤은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놀랍게도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그래. 그럼 그 애랑 잘 살아. 제주에서 기다릴게. 이 제주도의 따뜻함이 다윤을 치유했다. 귤밭에서 일하며 그녀는 다진을 그리워했다. 돌아갈까? 다진은 서울에 남아 고독했다. 디자인 작업은 엉망이 됐고 가족은 봤지? 그 관계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진은 깨달았다. 아니야. 내가 문제였어. 그녀는 사촌을 찾아갔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삶이야. 사촌은 웃었다. 내가 후회할 거야. 하지만 다진은 강해졌다. LGBTQ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퍼레이드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한국도 변해야 해.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다진은 다윤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미안해. 나 변했어. 제발 만나자. 다윤은 제주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 심장이 떨렸다. 다진아. 그녀는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재회. 언니, 다진이 달려와 안겼다. 용서해줄래? 다윤의 눈물. 이미 용서했어. 사랑하니까.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윤은 천천히 하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갔지만 규칙을 정했다. 솔직함이 제일이야. 매일 저녁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다진의 질문에 다윤은 제주 이야기를 했다. 바다 보면서 내 생각만 했어. 다진은 자신의 활동을 공유했다.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처럼 힘든 이야기 많아. 위로가 돼. 여름, 두 사람은 제주 여행을 떠났다. 다윤의 가족이 환영했다.
다진 씨, 여기서 쉬다가 어머니가 제주 흑돼지 구이를 대접했다. 다진은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다윤 언니 덕분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다윤의 동생이 물었다. 언니들, 결혼할 거야. 다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윤은 웃었다. 언젠가 우리 방식으로. 제주에서의 시간은 치유였다. 성산일 출봉을 오르며 여기서 약속해. 영원히 함께. 다진의 말에 다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바다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돌아와 서울에서 다진의 디자인 작업이 성공했다. LGBTQ 테마 캠페인 포스터가 수상했다. 언니, 봐. 우리 이야기야. 신문 기사에 실린 그 포스터. 변화의 바람지라는 제목.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다진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다진아, 아빠가. 심장 문제야. 병원에서 아버지는 다진을 불렀다. 미안해. 딸, 내 삶 존중할게. 그냥 곁에 있어줘. 다진은 울었다. 아빠와 다윤은 병문안하며 간호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 좋은 애구나. 가족의 수용은 천천히 왔다. 어머니는 다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김치찌개 잘 끓여. 다진이가 좋아해. 스타몰에서 옛 동료들이 연락했다. 다진 씨, 컴백 어때? 스캔들 잊혔어. 다진은 거절했다. 이제 내 길 가요.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다. LGBTQ 친화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다윤도 승진했다. 청소팀장으로. 이제 나도 책임져야 해.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됐다. 가을, 남산 케이블카를 탔다. 단풍이 물든 산맥. 언니, 여기서 프로포즈 할까? 다진의 장난에 다윤은 반지를 꺼냈다. 작은 은반지. 진짜야. 우리 결혼하자. 법 없어도 마음으로. 다진의 눈물. 응, 그들의 약속은 영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한강 스케이트장에서 손잡고 미끄러졌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국 겨울은 추워도 너랑 있으면 따뜻해. 다진의 말.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수단체가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했다. 시위 중 다진은 구호를 외쳤다. 사랑은 평등해. 다윤은 곁을 지켰다. 작은 충돌 속 그들은 더 강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동성애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됐고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늘었다. 다진의 포스터가 그 변화의 일부였다. 언니, 봐, 뉴스에 나왔어. TV 화면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살짝 비쳤다. 익명으로, 하지만 희망이었다. 다윤의 제주 가족이 서울로 왔다. 다진이 제주 놀러와 식사 자리에서 웃음이 넘쳤다. 문화의 충돌이 아닌 융합.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다진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경쟁 업체의 음모. 다진 씨, 이건 당신 작품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의 의심에 다진은 무너졌다.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증거 수집 중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다윤은 곁을 지켰다. 함께 싸우자. 변호사 만나보자. 한국의 법정은 냉정했지만 그들은 이겼다. 진정성 인정. 오 판사의 말에 다진은 안도했다. 봄, 벚꽃 축제에 갔다. 여의도 공원, 사람들로 가득. 작년엔 울었는데 올해는 웃어. 다진의 말에 두 사람은 무지개 스카프를 두르고 걸었다. 낯선 이의 시선이 덜 차가웠다. 예쁘네, 너희. 한 할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다. 여름 휴가, 부산으로 떠났다.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한국 바다는 제주만큼 예뻐의 다윤의 말에 다진은 물장구를 쳤다. 밤, 불꽃놀이 보며 안겼다.
우리 미래는 밝아 하지만 다진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괄호로. 언니, 나 쉬어야 할까? 다유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가을, 다진의 어머니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축하해, 너희 가족과 친구들 모인 자리.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과 불고기. 엄마, 고마워, 다진의 눈물. 아버지도 웃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겨울, 스타몰 근처에서 재회 1주년. 그 복도에서 다유는 다진을 안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문을 닫고 속삭였다. 영원히.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샀다. 서울 외곽, 녹음이 우거진 동네. 우리 집이야. 다진의 설렘에 다유는 웃었다. 인테리어는 다진의 디자인으로. 따뜻한 나무톤, 벽에 제주 사진. 한국의 집은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 입양할까? 다진의 말에 다유는 언젠가 우리 사랑으로 키우자. 사회 변화 속 그들은 활동가가 됐다. 퀴어 단체 강연. 우리 이야기 들려줄게요. 청중의 박수. 한국 청년들이 변화를 외쳤다. 평등을 다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은 자유야. 어려움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잔소리.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언니, 힘들 때 내가 있어. 다진의 말에 다유는 너도 그래라고 답했다. 결말은 한강에서. 석양지는 강변, 두 사람은 손잡고 앉았다. 다진아, 고마워. 내 덕에 살아. 다윤의 속삭임. 다진은 미소 지었다. 우리, 영원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속삭였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비극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 사회가 변할 때까지 그들은 함께 걸었다.